치료법의 변천이라 통념을 거스르며 치료하지 않는 행위를 두둔하는 사람들은 아울러 자신의 입장도 변호해야만 할 것이다. 그것은 미국 의료의 정신에 비추어서 생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독립병치료위원회 치료법의 변천으로 해서 2003년 봄에 우리교회 사람들은 영국 의학저널에 특정호가 조만간 진기한 수집품이 될 테니 미리 여러 번 구입해 드러난 얘기를 들었다. 학술지 편집자는 영국 간행물로서는 드물게 붕괴죄의 표현을 써서 여기 실린 건두 논문이 지난 50년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의학 뉴스일지 모른다고 선언했다. 2명의 영국 의학자가 쓴 이 논문을 폴리피를 통해서 인류가 심장병이라는 천형으로부터 구조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각종 예방약을 하나의 주문대 속에 몽땅 압축해 집어넣어 특정 연령 이상의 모든 성인이 검사를 거치거나 의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날마다 복용하도록 권장하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폴리피는 농담이 아니었다. 그 창간자들이 보기에 그들은 이미 조제법에 대한 특허를 처분하고 폴리피라는 명칭에 대한 상표 등록을 마친 상태였다. 이는 심혈관 질환을 근절하려고 노력하고 증거에 입각한 전략이 였다. 저자들은 40만 명이 넘는 비임자들의 경험을 요약한 750편이 넘는 임상시험 논문에 대한 메타 분석을 활용했다. 이에 입각해서 그들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단일한 일일 알약을 만들어낼 약의 조합과 용량을 결정하고 모델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결과로 나온 정기된 시타딘 6종, 혈압 강화제 3종, 엽산 아스피린을 합쳐 놓은 것이었다. 건강한 일반 인구에 투여되는 이 배합약은 간상 동맥 질환을 88%, 뇌졸중을 80%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었다. 전적으로 이론적인 개입으로 폴리피는 놀라울 정도의 국제적인 관심과 논쟁을 끌어모았다. 전세계적으로 거의 3,000개에 달하는 웹사이트에 올라갔으며 지구 전역에서 대통령이 넘는 편지가 학술지 편집자에 쏟아져 들어왔다. 영국 저널에서 대단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이 의료약의 혁명인가요? 실제로 몇몇 응답자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대다수의 선진국에 거주하는 55세 이상의 평균적인 시민이 이미 여러가지 형태로 약을 통한 예방을 사실상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두를 하나의 알약에 집어넣는 것은 그다지 대단한 개입처럼 보이지 않았다. 다른 응답자들은 편집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너무나 많은 다른 증상이 예방 가능해진 어느 날 과연 폴리피를 신장병 예방에만 국한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다. 거의 모든 중년 남성이 양성 전립선 질환의 위험을 안고 거의 모든 여성이 골다공증 위험을 갖고 있으니 전립선을 보호하는 카두라 독사 조신과 프로스카들을 함유한 남성형 폴리피, 그리고 뼈를 보호하는 포자맥스와 칼슘을 6가지 다른 성분이 추가한 여성용 폴리피를 만들면 어떨까? 그리고 앞서 언급한 효능 개선치가 불가능한 수준의 치료 성능을 가정하고 있다고 많은 논평가들이 지적했음에도 이제 도로를 건너와서 책을 보면서 정리를 해봅니다. 폴리피는 라우렐 오리네이스 메바코의 역사를 통해서 추적했던 예방약물의 학파의 궁극적인 연장을 나타낸다. 하지만 특정한 생리적인 위험 지표를 검사하는 것보다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한 집단 치료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폴리피는 위험 요인은
진단과 치료의 범주로 활용하는 것이 정말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기도 하다. 개별 위험 요인이 허리되지는 현상은 권리 비리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초가 되자 심혈관 관계자들은 고혈압, 당뇨, 지질 이상으로 진단을 받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위험 요인이 따로따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 대신 몇몇 비판자들은 심장병의 어떤가는 예측 연수가 그들의 엑소증후군 X라고 명명한 위험 요인들의 조합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대사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엑소증후군은 오늘날 인슐린 내성, 당뇨병증, 고혈압 전증, 다양한 지질 이상, 비만을 한데 합친 것이다. 지질 이상으로 하는 것을 한데 합쳐서 이렇게 대사증후군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대사증후군.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 폴리필의 유토피아적인 전망은 오늘날 위험 요인 개념이 건강과 복지에 대한 우리의 기본 가정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스며들었는지를 보여준다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온당할지도 모른다. 심혈관 위험 검사에 개입 수 있는 수치 진단표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케임브리지 보건연합에서 제공했던 오래전의 것이다 라는 건데요. 비만약이라는 메리디아가 있고 또 등등등등 이렇게 대사증후군에서 그렇다면 정상과 병리 사이의 구분선이 수치적 추상이 되어버린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약이 공정보건 및 예방 노력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하게 된 것이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일까? 약이 이 적은 20세기 후반 미국을 배경으로 특정한 일반 심혈관 위험 요인들과 예방법들의 초점을 맞춰서 오늘날의 건강에 의해서 약과 질병 사이의 정신관계를 그리고 내고자 했다. 그래서 다이오릴, 오리네이스, 메바코의 서사는 전후가 이런 데 대해서 생각을 깊이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의 것이다. 이런 약들이 오리네이스, 메바코, 다우릴 이런 약의 역사가 의사의 치료에 또 소비자와의 관계성을 이제는 제약회사가 개입해서 들어온 이런 환경 속에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약과 질병의 정의는 이 책에서 끌어낼 수 있는 즉각적으로 분명한 결론 가운데 하나는 약이 질병 범죄의 정의에서 중심 동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케팅을 통해서 약이라는 것이 치료에 동인이 되어져서 우리의 체계가 이렇게 싹 바꿔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뭐 규제 기구 뭐 이런 게 많이 있지만은 약의 질병을 정리하게 되는 아마도 가장 쉽게 눈에 띄는 방식은 질병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함으로써 이전에 치명적인 재앙이었던 것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질환으로 바꿔놓은 것일 터이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서사는 20세기 의학의 전형적인 영웅들인 항생제, 백신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여기서 질병의 근절 전쟁으로 성취된 것은 선별적인 백신 접종을 통한 천년두의 사례밖에 없지만 약과 질병 사이의 이상화된 관계다. 좀 더 흔한 경우는 약이 질병을 길들이거나 무해하게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항생제는 예전에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이었던 결핵과 폐렴을 국가적인 사망률의 어떤가는 원인 목록에서 제외시켰고 이를 좀 더 치료와 예방이 가능한 질환으로 만들었다. 치료가 가능하지 않은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들이 관리 수단을 제공하는데 항바이러스 요법이 HIV, AIDS에 미친 영향을 예로 들 수가 있다. 이러한 모든 관계에서 약은 통제 기술로서 기능하며 예전에는 다루기 힘들었던 질병군을
인간의 삶과 생계에 좀 더 받아들일 만한 형태로 재형성한다. 이러한 주장은 다우리리 고혈압에 어린아이가 당뇨병에 메바크가 높은 콜레스테롤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분명히 적용할 수 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약제들은 더 관련된 질환들 약화한 것만큼이나 그것의 힘을 불어넣어 주기도 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증상 없는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수많은 사람을 움직이는 공중보건의 관심사가 된 것은 바로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또 수용할 만한 약이 등장한 그 시점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 탐구한 세 가지 약은 안전성과 효능을 넘어 그러한 변화를 위해서 결정적인 것으로 드러난 성질을 갖고 있었다. 환자의 구미에 맞았다는 점이 그것이다. 어린아이에서는 인슐린보다 반드시 더 안전하지도 더 효과적이지도 않았지만 매일 주사를 맞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방법이었고 또 증상 없는 당뇨병 환자의 치료를 훨씬 더 실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졌다. 사람들은 좀 더 쉽게 자신을 당뇨병 환자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콜레스테라민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의학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매일 생선 냄새나는 굵은 알갱이를 몇 그램씩 삼켜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환자들은 모집하기가 대단히 어려웠고 그것이 심장병 1차 예방에 갖는 효능에 관해서 장기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기도 쉽지 않았다. 그와 달리 냄새가 없고 삼키기 쉬운 메바코 정제는 임상 피험자 수천 명을 모집하는 수단이 됨으로써 효능과 안정성에 관해 훨씬 더 폭넓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세 가지 약의 역사에서 구미, 효능, 안정성의 관계는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것보다 훨씬 더 상호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사되고 있고 더욱더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나 환자의 구미에 맞았다는 점은 달갑지 않은 이면을 갖고 있으며 도덕적인 해이라는 부정적인 함축은 종종 치료 편의성의 개념과 합쳐서 이러한 약들의 문화적인 소용을 복잡하게 만든다. 어린아이에서 메바코는 모든 건강 영역에서 노력, 책임, 보상 사이의 연관을 우회해버렸다. 당뇨병 전문의들은 비만인 당뇨병 환자들이 은폐간 당뇨병의 식욕을 따르는 대신에 아닥을 보호하는 것이 미칠 뜻밖의 결과에 대해서 우려했고 이후에 심장병 전문의와 일반 논평가들은 계속해서 치즈버거를 즐길 수 있도록 메바코를 복용하는 소비자들의 국가에 대해 탄식을 했다. 그러한 불평들은 고혈압과 연관해서는 덜 들어졌다. 어떤 까닭인지 몰라도 알약으로 혈압을 관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덜 문제가 되는 듯 보인다. 마치 소화불량인 사람이 매운 음식을 먹고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브렐로색을 복용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클라리틴을 복용하거나 또 천식 환자가 스포츠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에드베어를 사용할 때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처럼 말이다. 향상의 기술로 쓰일 때 약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향상과 치료 또는 윤리적인 방식의 향상과 비윤리적인 방식의 향상 사이의 정확한 구분선을 정의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약은 효능, 안전성, 구미, 편의성 말고도 질병에 관련해서 더 많은 기능을 갖고 있다. 약은 병리적 범주로 초정되는 것의 질병성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는 해당 질병을 좀 더 그럴 법한 존재로 만들거나 질병과 연관된 실험실 탐구의 중력을 제공하는 작용 모델 혹은 메커니즘의 생산도 포함된다. 다우리의 경우 약이 고혈압에 작용하는 것을 설명하는 단일 메커니즘 이는 결코 확인되지 못했지만 제시함으로써 고혈압 그 자체가 설명 가능한 단일 분자 메커니즘을 정말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낙관적인 감각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했다. 우리는 메바코가 브라운과 골드스타인의 노벨상 수상 연구를 입증하는 데 역할에서 비슷한 과정을 볼 수가 있다. 그들의 연구는 죽상경화증에서 LDL 수용기가 갖는 기기론적인 중요성에 관한 것으로 나중에 메바코의 효능을 홍보하고 NCP가 고콜레스테롤 그 자체를 광범위한 검진과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으로 홍보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기계론적인 질병 이해를 뒷받침한 연구였다.
약제는 또한 진단장치의 역할을 함으로써 질병 범죄를 뒷받침한다. 임상의들은 진단적인 진단의 형태로 환자를 경험적으로 치료할 때 약을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약을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자, 오리네이스 등등에 대한 이런 약제들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가지 대다수의 임상인은 사후적으로 당신의 우울증에 걸렸다고 말할 것이다. 만약에 프레바시드로 치료한 뒤에 위통이 가라앉았다면 당신의 질병은 심한 궤양이 아니라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구분은 질병 그 자체에 대한 의학적인 이해에 다시 추가된다.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자.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